전두환의 사위 출신인 국힘당 윤상현이 어제 있었던 법원 폭동 점거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미국으로 출국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긴급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을 테러한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에게 현행범 체포된 이들이 곧 석방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의원이 이 같은 행동으로 폭도들의 테러를 사실상 더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18일부터 몰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9일 새벽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폭도로 돌변해 법원 청사를 공격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이틀간 86명의 폭도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일부 지지자들은 윤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는 이 같은 상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한 지지자는 지난 18일 밤 9시경 윤 의원에게 오동훈 죽일 놈의 좌수처장 차량 막았다고 경찰이 학생 3명을 잡아갔다. 윤 의원이 학생들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에 조사 후 곧 석방될 거예요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지지자는 여학생 2명, 남학생 1명이 경찰에 납치됐다. 의원님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의원님 오늘 월담한 17명 훈방 조치됐나요? 모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역시 조사 후 곧 석방될 거예요라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직접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앞에 나와 폭도들의 테러를 지켜본 윤 의원은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이다.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가 내일 아침 미국에 가니까 제 휴대전화 번호를 드릴 테니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연락 주시면 우리 보좌진이나 의원들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극렬 폭도가 무력을 동원해 사법부의 테러를 가한 초유의 사태를 두고도 폭도들을 안심시킨 윤 의원의 이 같은 태도가 사태를 더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하다며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란 숙의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윤상현이 어젯밤 현장에 나가 확성기 들고 이렇게 말했다며 윤 의원의 영상을 올린 후 이 내용은 다른 경로로도 급속히 시위대 사이에 공유되었고 이후 습격, 폭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놓고 몽둥이가 답이라 했던 윤상현이 법원이 침탈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침탈자들 훈방된다고 안심시켰으니 이것이 습격 명령과 무엇이 다를까라고도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전국 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 지금까지 수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무기나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이 정신 나간 오른팔들이 이따위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걸 더 이상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분노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전 윤 대통령 지지자 17명이 법원 월담을 시도해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훈방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당시 상황 악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 일부 극우 유튜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어 관계자들과 얘기를 했다며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오늘 자신의 SNS에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어제 저녁 월담이었다며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하다.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내용은 다른 경로로도 급속히 시위대 사이에 공유되었고 이후 습격, 폭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서 여야 의원분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 그리고 경제협력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중요한 여정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예상되는 한미 방위분담금 재협상 또 한미 FTA 관련 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한미 간 군사 협력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 수행에 필수적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특히 출범 직후부터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하고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삼국 간 긴밀한 협력을 이뤄낸 윤석열 정부의 노력도 미국 각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그리고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미국 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의지와 노력도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킴 하원의원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킴 하원의원은 미국 아태 외교위원회 소위원장이시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 소추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지나치게 친일주의를 고수해서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고 비난한 세력을 언급하며 이러한 탄핵 주도 세력이 현재 상황을 계속 이끌어 간다면 북한과 중국이 이를 이용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에 대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패착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적성국이라고 얘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등에 대해서 반일몰이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해방 이후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에 대해서는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했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모든 게 셰시하면 끝난다고 한 이러한 모든 사실을 미국 정가에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련의 민당 주도의 외교를 볼 때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민당 주도의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외교를 볼 때 앞으로 이분들이 집권할 경우에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을 어디로 이끌고 갔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외교 정책을 하는지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와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입장을 미국 조야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방미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IRA 법안, 칩스 법안에 따른 보조금 축소 및 관세 문제에 대해 미국 측 인사들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곧 한미 상호 호혜로 이어진다는 점을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에 서로 들어설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영킴 하원 외교위원 동아태 소위원장 등 한국계 정치인들, 상하원의 주요 의원들, 또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의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 등을 두루 만나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의원 연맹이나 한중 의원 연맹과는 달리 한미 의원 연맹이 부재한 상황인데 한미 간의 정기적인 대화나 세미나를 추진해서 양국 간 의회 협력을 새로운 틀을 구축하도록 한미 간의 의원 연맹 창설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물꼬를 트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방미는 단순한 외교 방문을 넘어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양국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지난 밤사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극우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습격하고 수사관을 폭행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안으로 무단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 잡으러 다녔습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과 법치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로 용납해선 안 될 중대 범죄입니다.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법 폭력 행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에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입니다. 혼자 살겠다고 나라를 절단내고 있는 윤석열의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법치를 부정하는 선전선동을 멈추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순순히 응하길 촉구합니다. 최상목 대행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했고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했습니다.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수수방관하여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킨 큰 책임도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금이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인정하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헌법 기관에 대한 불법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자는 그가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관용 없이 처벌함으로써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국민의힘도 폭력 사태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겼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내란 숙의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십시오. 정진석 비서실장, 윤상현 의원, 권성동 대표도 이 폭동에 대해서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란을 선동하고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작금의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사 24시가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